계속해서는 탑3 종목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업종들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주도주가 쉬어가는 상황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죠. 특히 이런 가운데 AI 반도체 바통을 이어갈 다음 주자들이 선택이 되는데 그게 바로 실적주입니다. 자, 이제 4월이면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하나씩 열리게 될 텐데요. 저희는 지금 자리에서 어떤 실적주를 눈여겨봤다가 또 수익으로 연결해야 할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베스트자문의 인성익 고문,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AI 반도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바통을 이제 실적주가 이어갈 것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선택한 각각의 세 종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실적주 볼 때 가장 기준 삼아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모님? 뭐 실적 컨센서스보다 좀 더 잘 나오는 나오느냐 거? 뭐 말 그대로 이건데 실적 나오는 거. 예, 실적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실적이 1분기에 좋아지는 기업이 많이 나와요. 이게 알려졌는데 아직 거래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쪽에 바람이 안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좀 오늘 같은 쉬어가다가 일단 뭐 내일 되면은 또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쪽으로 또 옮기고 몇몇 종목이 튀는 종목 재료에 대해서 이게 실적하고는 보면 제가 오늘 실적주 얘기한다 그래갖고 실적주를 찾아봤는데 네. 일단 거래가 안 붙고 이제 거의 횡보 상태거든요. 여기서 실적주가 웬만큼 나와도 당분간은 그렇게 실적주에 바람이 불까 약간 의아했는데 일단 종목은 뭐 괜찮은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일단 실적주만 가지고는 장을 리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적주만으로 장을 리드하기에는 아직은 섣부른 감이 있다. 어쨌든 실적주는 실적이 잘 나와야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성웅 차장님께도 궁금합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안 따라주는 경우들을 저희가 과거에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종목 선별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실적 외에 저희가 좀 같이 체크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겠습니까? 우선 뭐 첫 번째로 이제 그 기업들의 네. 그 시장 자체,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이 좀 일차적으로 좀 따라야 네. 그런 또 랠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은 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SK하이닉스 쪽으로의 외국인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다른 어떤 실적에 대한 유망한 기업들한테는 그 유동성이 좀 제한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한계에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이 산업 자체에 대한 힘이 또 이제 좋아져야 그런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적주를 점검하기 전에 어떤 요소들을 점검해야 되는지 두 분께 여쭤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3위부터 2위, 1위까지 순서대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각각 한 종목씩을 3위 기업부터 선택을 하셨는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인성익 고모님이 선택한 실적주 3위 기업은 SM이었고요. 엔터주를 가져오셨네요. 그리고 이성우 차장님은 덕산네오룩스를 골라주셨는데 엔터주 SM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엔터의 원조다, 카카오답게라고 남겨주셨는데 와, 엔터주를 갖고 오실 줄 몰랐어요, 고모님. 실적이 좋아요. 확실히 실적이 좋고. 좋아요. 근데 또 워낙 예. 실적 잘 나와도 안 갔었어요. 안 가는데 이게 거래가 붙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실적 좋은 회사가 일단 언제 올라갈까 보면 일단 무조건 거래량이 근데 바닥에서는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보다 뭐 한 오전에 4-5배 오른다 그러면은 그 종목 장중에 분명히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엮여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SM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매출이 한 2,200억 이상, 한 10%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260억,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는데 이게 연말까지 가면은 예상은 1조가 처음으로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1조에 영업이익 1,500억이 넘는 그래서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주가는 지금 바닥이고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붙었고 거래 붙은 데 이 매수 주체가 지금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제, 어제, 오늘 45,000주, 어제 87,000주, 그제 15,000주 계속 3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기관까지 지지난 한 2주 전부터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늘어나고 바닥에서 터닝하는 모습
그다음에 매수 주체 있고 실적은 뒤따르고 그렇다면 충분히 한 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회사 작년에 말이 많았죠. 이게 카카오가 대주주잖아요. 카카오가 21%,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19%, 3대 주주가 하이브예요. 하이브가 원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이제 그냥 카카오에서 인수를 해갖고 하는데 최근에 그 SM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그 관계회사, 그러니까 자회사죠. SMCNC하고 키이스트가 있는데 이런 비주력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SMCNC 같은 경우는 뭐 강호동 씨가 원래 소속인데 이사로 등재된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반짝 올라가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단기 재료일 뿐이고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비주력 자산을 매각하고 주력 자산 쪽으로 옮기고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원조에 대한 능력 그다음에 최근에 그 NCT 드림이라는 그 그룹 있잖아 남자 네. 보이 그룹 있잖아요 이게 작년 5월달에 그 마지막 콘서트라고 쉬었단 말이에요. 요번에 이 콘서트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하고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 북미 유럽까지 계속 지금 진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신규 앨범이 지금 나왔는데 첫날 132만 장 차트 1위, 일본 내에서도 1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갖고 있는 그 그룹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비주력 자산의 매각 여러 가지 상황이 이 회사 충분히 실적으로 넘어오고 가진 재료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거는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었던 SM, 이번에는 거래까지 붙으면서 실적과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덕산네오룩스는 어떤 매력 때문에 실적주로 꼽힌 건지 봐야겠죠. 이성웅 차장님의 선택인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56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OLED 관련주고요. 무려 3년 만에 정상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어떤 사업 부문이 이렇게 실적을 견인하는 겁니까? 역시 이제 OLED 쪽에서의 이제 화학 뭐 재료나 이런 부분이 좀 작년 대비해서는 좀 기저 효과가 좀 쌀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당장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작년에 덕산네오룩스가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억이었거든요. 거의 이제 뭐 그냥 BEP만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영업이익은 지금 최대 좀 120억 이상의 이런 실적을 거둘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추정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실적이 뭐 좋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산업의 제한 네. 자체가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뭐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반도체만큼의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만큼 이제 주가가 떨어질수록 저평가 영역은 실적만 봤을 때는 계속 나오는 구간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이패드향 쪽에서 소재 매출에 대한 반영 부분이 1분기부터 또 이제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영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OLED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에서도 OLED 전환에 대한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발광 소재 쪽에서의 이 전체 시장, 그러니까 TAM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덕산네오룩스를 단순 어떤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보다는 네. 디스플레이 업종 안에서는 가장 좀 어떤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업종 안에서도 이 탑픽 종목, 그 대표 종목을 네. 하나씩은 선정해서 그런 좀 수남매나 이런 시장에 대비해서는 알고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도 그 산업에서도 탑픽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기저효과 센 기업들도 탑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 또 OLED 쪽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채택률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 살까? 이거 빨리빨리 좀 생각했을 때는 덕산네오룩스를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주를 볼 때 산업을 보자라고 앞서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산업의 뒷받침도 잘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산업 안에서 대형주들이 있지만 그들도 좋지만 그 뒤에서 빠른 순환매 장세가 요즘 있다 보니까 이런 덕산네오룩스 탑픽으로 꼽아둔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전략까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기업이었고요. 실적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위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두 분의 선택 열어볼게요.
인성희 고모님은요, 파라다이스, 그리고 이성웅 차장님은 TNL을 골라주셨습니다. 파라다이스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이름답게 천국으로 이제 출발하나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천국으로 갈까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큰 재료예요. 이게 근데 항상 호재가 되지는 또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재료가 있고 실적이 좋아도 수급이 따라야 되는데 수급이 안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수급이 이제 붙어주는 것 같아. 오늘 그쪽 관련 이제 섹터에서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갔는데 수급이 붙었단 네.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쪽으로 지금 관련주 뭐 GKL이나 이런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파라다이스가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요.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매출이 2,500억 이상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무려 370억이 넘을 것 같아서 95% 거의 2배 작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정도 올라가고 올해 연말까지 가면은 영업이익은 한 1,700억 가량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매출은 최초로 1조가 넘지 않겠냐. 이게 예상을 하는데 근데 약간 좀 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1월에는 일본, 2월에는 중국의 VIP 관련해 갖고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이것도 거의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데 상당히 좀 약간 조심스럽게 터닝하는데 거래가 이제 조금 붙기 시작했다는 측에서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자.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네.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한 달 누적한다는 외국인은 50만 주, 기관은 80만 주. 그러니까 쌍끌이 매수거든요. 크진 않지만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모양새가 기관에서 외국인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문제도 있어요. 이 회사가 그 옆에 그 인스파이어라는 회사 그 리조트가 네. 복합 리조트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카지노가 들어서요. 그래서 카지노가 라스베가스를 거의 견주겠다라는 모의건에서 아마 투자를 해갖고 하는데 아마 그 복합 리조트의 거의 수익의 50%가 카지노에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카지노 경쟁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거는 5월 여름 성수기 이후이기 때문에 잠깐 1분기 지금 3월 지나서 4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하고는 경쟁 관계없이 일단은 자체 내 실적이나 이런 걸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리포트도 목표가 한 2만 원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져볼 종목입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성희 고모님의 실적 관심주로는 파라다이스 2위로 선택됐고요. 이성웅 차장의 선택도 한번 봐야겠죠. TNL 한 줄평 보시죠. 창상 피복제 수출액이 월별로 증가하고 있다. 이 기업의 3월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창상 피복제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밴드 같은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밴드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창상 이 피복제라는 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뭐 쓰는 약간 좀 수분 쪽에서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밴드나 이런 것보다도 외부의 뭐 세균이나 이런 부분을 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좀 전문적인 좀 밴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더 선호도가 높은 게 바로 이제 TNL의 이런 창상 피복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지난 18일에 이제 공개됐었던 어떤 사업보고 전화 내용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해외 쪽에서 창상 피복제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 이제 1분기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작년에 대비해서도 거의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관 실적이죠.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이런 1분기 때의 수주 잔고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통관 실적을 봤을 때는 작년에 그러니까 TNL이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쓰고 있는 그 현재 모습에서 올해도 좀 당연히 이런 부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억 이상을 지금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작년 1분기 대비해서도 15% 이상의 이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3월 달이 아직 안 끝났지만 이런 1, 2월 달에 이런 통관 실적이 3월 달에도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1분기 때 사상 최대 어떤 매출액이나 해외 수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NL 지금 현재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부분을 주가가
이제 정직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이 주가가 어떻게 가냐는 여러 가지 이제 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TNL처럼 이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이 매크로 CP로 확인이 되고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다고 하면은 주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직하게 증권가의 리포트와 맞아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주셨는데 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하기에 좋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네. 결국 이제 실적으로 한다면은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요. 아, 그쵸. 실적으로 매수세를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자주 언급되는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쭤봤고요. TNL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주 가운데 1위 기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인성희 고모님의 선택은 한미반도체, 그리고 차장님은 삼성전기를 선택하시네요. 한미반도체부터 매력 열어볼게요. 신고가 행진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주셨는데 이 하이닉스와의 연동성이 크다라는 건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HBM4E에도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들이 막 줄지어서 나오고 있어요. 같이 간다면 SK 하이닉스 20만 닉스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어디까지 볼까요? 하이닉스 20만은 거의 기본 같아요. 이제는 20만 이후에 얼마까지 더 가느냐, 더 가냐. 지금 그게 걱정인 것 같고 지금 한미 반도체는 아무래도 그 반도체 중에 이제 대장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일괄 공정 체제를 갖추고 있는 회사고 뭐 여기 안 낀 게 없어요. 지금 뭐 AI 관련해 가지고 자율주행, 저궤도 위성, UAM, 6G까지 안 끼는 데가 없는 반도체거든요. 거기 이 회사가 다 생산하고 일괄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그 하이닉스하고 또 연계되면서 한 215억 매출 또 이제 공급 체결한다고 지금 공시를 했고 올해 1분기 실적이 지금 770억 정도 그러고 작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60억 나오네. 1분기 영업이익이 260억인데 작년 분기에 21억 영업이익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10배가 넘게 지금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고 연말까지 가면은 뭐 한 1,500억 영업이익이 나오겠다. 그래서 뭐 4배까지도 나오겠다 이게 나오는데 글쎄 이게 현재 지금 시총이 11조예요. 작년 그러니까 23년도 초만 해도 시총이 1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00원 하던 게 지금 11만 원 간 거예요. 그리고 액면가는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지금 1,000배 수익을 누렸다고 봐야 되는데 엄청나거죠. 근데 향후에 지금 얼마쯤 갈지 가늠은 못 하는데 최근에 리포트 나온 거는 20만 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에 한번 믿어보고 한번 언제까지 갈지 한번 보자고요. 기분 좋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예. 한미반도체였고요.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봐야겠죠. 실적주 1위 기업인 만큼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업황 보시는데요. MLCC 업황 회복세가 기대된다라고 줍니다. 업황 회복하면 사실 삼성전기 말고도 볼 종목이 좀 더 있는데 이걸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좀 AI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상하게 좀 삼성전기도 지금 AI 저는 수혜주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 생각보다 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AI 쪽에서 발달하게 된다면 당연히 용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의 MLCC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서버보다도 MLCC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뭐 2~3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용량에 대한 걸 필요하기 때문에 MLCC에 대한 이 수요 부분은 그 2~3배 이상까지도 따라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탑재가 이제는 거의 이제 모든 산업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스마트폰은 당연한 거고, 뭐 PC 뭐 당연한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세트에 대한 수요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의 1분기 실적도 지금 그 전부터 좀 그 추정치가 높아졌는데 뒤늦게 좀 추정치가 다시 좀 높아지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최대 1,800억 이상까지도 1분기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기에 대한 어떤 좀 그 저가 매력도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AI와 연동돼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연동될 이유도 있고요. 근데 아직 안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자리 매력도 충분히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기대되는 실적주들 정리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